안녕하십니까? 어제 만나고 또 뵙겠습니다.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또 방송 도중에 중요한 자료나 그리고 유망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집 그리고 유망 종목,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통 메신저 혹은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궁금하신 질문들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TV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택이 되신 분에게는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일요일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녹화는 23일인데 이 방송이 되는 날은 25일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시청자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산타 부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산타 옷을 입기에는 좀 동심이 많이 지났다. 동심이 많이 지나서 산타 복장하면 제가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산타 복장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무슨 기분이 나야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야 무슨 산타를 하죠. 네, 산타 복장을 해도 뭐 그 기분이 안 나는데 이게 산타 복장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산타의 선물은 네. 종목으로 제가 드리는 걸로 제가 준비를 해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연말에 이렇게 좀 밀어준다라고 네. 하면은 저는 오히려 연초에는 조금 더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걱정을 조금 덜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은 그냥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입니다. 자 오늘이 12월 23일 날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고요. 네. 12월 23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장중입니다. 장중인데 지금 거의 장 마감 때 거의 다 왔거든요. 자 여러분이 방송 보실 때 25일 크리스마스인데 보시면 거래량이 확 죽었어요. 거래량이 지금 확 다운돼 있는 거 보이시죠? 거래량이 한참 이렇게 높았을 때하고 이 기준선을 밑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이 쭉 밀려 있고 오늘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즉 거래량 없이 밀렸다는 거죠. 거래량 없이 밀렸다는 거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게 2,300포인트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염두하자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지금 펀드 매니저나 지금 다들 지금 놀고 있어요. 쉬고 왔습니다. 다 네. 쉬고 가고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그냥 나는 그냥 좀 연말을 좀 보내고 있어요. 네. 연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 물량이 살짝만 세게 나와도 확 밀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1,000억밖에 매도 안 했는데 네. 여기서 매도가 확 나오니까 바로 밀렸어요. 자, 근데 오늘 특징적인 게 뭐냐면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개인이 투매가 나온 거죠. 투매가 나온 건데 저는 이런 투매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대주주 양도세 물량일 가능성도 좀 있다. 근데 대주주 양도세 물량은 뭐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10억 종목당 10억 이상 있는 경우 그걸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건데 네. 이분들이 세금을 회피하는데 어느 때까지 회피하면 되냐면요. 27일 날까지만 주식을 회피하고 있으면 돼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28일 날 다시 사면 되거든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27일 날까지 팔고 28일 날 산다. 즉 지금 밀리는 거 28일 날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 네, 그리고 좀 얘기를 좀 궁금한 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올해 코스피가 22% 하락해서 네. 전쟁 중 러시아를 빼면 G20 국가 중에서 꼴찌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2022년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네. G20 국가 중에 G20이 정확하죠 통계가. 그쵸? G20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순위 꼴찌예요.
예, 러시아를 빼고 일단 러시아는 맞아요. 뺍시다. 전쟁 중이니까. 나라가 아니니까. 예, 나라가 아니니까 러시아는 빼자고요. 예,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근데 일단 일단 러시아는 제외하고 좀 보자면 꼴찌는 맞아요. 꼴찌라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많이 오른 게 올랐기 있어서. 때문에, 예, 그 전년도 많이 올라온 거 치면은 그 정도 빠지는 거 맞다. 그리고 이 정도 빠지는 게 맞고 충분히 이 정도 물론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지만 과도하게 시장이 과도하다는 건 없어요. 일단 시장이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렇게 많이 밀렸잖아요. 네. 네,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내년에는 될까요? G20 국가 중에서는 수익률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어요. 많이 왜냐하면 밀린 만큼요. 이게 텀이 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오차가 나오는 텀이 네. 2년 구간에 1년에서 2년 구간으로 반복되거든요. 오차가 2년 구간 동안은 최근 2년 구간 동안은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괜찮았다가 바로 직전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아마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그 2년 구간보다는 수익률이 좀 덜할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또 다시 또 회복을 해서 맞추겠죠. 키를 맞추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그럼 종목 안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로 시작해서 아바타2로 이어지는 콘텐츠 관련주들의 강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아바타2 보셨다고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화장품, 저가항공, 여행 관련주들이 그래도 몇몇 개 종목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본부장님이 조금 이건 좀 갈 것 같다 하시는 종목군이 있을까요? 미디어에도 있어요. 미디어 콘텐츠에도 미디어에도 있습니다. 재료가 네. 소멸된 건 아닌가요? 아바타 2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아바타 2가 네. 솔직히 전 볼만했어요. 네. 볼만했고 저는 3시간이 약 1시간 반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3분 같진 않았어요. 그건 좀 오버입니다. 네. 되게 많이 오버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3분 같진 않았어요. 제가 중간에 화장실을 갈까 말까를 고민했을 정도니까 그 정도면 한 1시간 반 정도 네. 느껴지긴 했다. 그리고 물론 CG 기술력이나 뭐 특수효과 기술력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실제로 영화가 시작 초반에는요. 전 약간 어지러웠어요. 그래요? 왜냐면 진짜 무슨 이렇게 뭘 타고 막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적응이 되니까 스토리에 집중하게 됐었는데 스토리는 좀 빈약했다. 좀 안타까웠다 많이 스토리가. 제가 봤을 때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우리나라 스토리 작가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잘 쓰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미지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식 스토리 작가를 조금 넣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약간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아바타 2를 보고 와서 네. 그 다음날 그냥 바로 덱스터. 덱스터 매도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자 덱스터 이날 딱 봤거든요. 바로 매도. 바로 매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일 날 딱 보고요. 예. 그냥 20일 날 그냥 다 매도했어요. 매도하세요. 전부 다 매도하세요. 네. 그 뒤로 쭉 밀렸는데 저는 이게 이제 좀 어떤 상황을 좀 그려보냐면 요거는 일단 기대에 좀 미진했어요. 하지만 지금 드라마 카지노부터 네. 영화 영웅 영웅도 그래서 있죠. 극장에서 조금 진행할 수 있는 게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드라마도 좀 컨텐츠 중에 아주 강력한 컨텐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조금 그래도 계속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카지노 관련주로 버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버키 스튜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바타 2가 살짝 얘기 나올 때 살짝 한번 떴다가 그리고 버키 스튜디오가 강을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카지노 드라마 카지노가 이게 딱 나오면서 이 상승세를 지켜가고 있어요.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버키 스튜디오가 물론 버키 스튜디오가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 좀 엮여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버키 스튜디오가 이제 드라마 카지노 제작사 중에 한 곳의 지분을 좀 세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극장으로 인도해 주실 영화 영웅의 네. 관련주 CJ, CGV. 아니 CJ CNM. ENM입니다. ENM. 또 자, 헷갈렸네요. ENM인데 자 CJ ENM이 정말 강해요. 지금 엄청 계속해서 강합니다. 강하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2조 3천억짜리입니다. 엄청 등치 큰 종목이에요. 근데 CJ ENM이 밀리지 않고 계속 간다? 이 정도면 저는 영웅은 천만이다. 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주가가 몰렸다? 이거 극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영웅이 더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약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영웅을 뭐 꼭 보라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안중근 의사 일대기. 예전에 뭐 걸그룹의 어떤 분이 뭐 안중근 의사도 잘 몰라가지고 전 국민적인 한번 욕을 먹은 적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안중근 의사 모르면 안 되는 분이에요. 맞아요. 예, 그 일본의 그 정한론의 대표 주자이자 우리나라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그냥 보내신 분이거든요. 네. 예, 보내신 분인데 일부 일본의 그 몰지각한 친일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데 정주군이에요. 정주군. 안중근 의사는 정주군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이게 어떻게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는 군인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테러리스트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영화 포스터에도 난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멋있네요. 독립군 대장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 CJENM이 이런 거 진짜 잘 만든다. 네. 잘 만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CJENM을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기간은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눈치를 챘어요 지금. 이거 나쁘지 않다. 냄새가 난다. 왜냐 영웅 이거 미리 애널리스트도 미리 다 봤어요. 시사에 다 초청받아서 네. 다 봤단 말이에요. 봤을 때 느낌을 딱 알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시사에 초청 못 받아가지고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저도 좀 초청해 주세요. 좀 제가 리뷰 잘합니다. 제가 리뷰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아바타 2 리뷰도 제가 요소마다 한 20개 찾아왔어요. 제가 스토리 그 추가적인 내용이랑 네. 그런 거 제가 톡방에 또 올려드리기도 할 텐데. 네. 잘 보시면은 요거 제가 영화 리뷰 참 잘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초청권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제가 가서 볼 겁니다. 네. 가서 볼 건데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CJ ENM 한번 우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거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말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말고도 오늘 LCC 관련주들 그렇죠. 저가 항공 저가항공이 관련주들이 좋았어요.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자 저가 항공이 잘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객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는 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여객 수하고 저가항공 여객 수를 비교했을 때 저가항공 전체 여객 수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히 여객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이나 관련주들, 진에어부터 해가지고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시장이 안 좋아요. 네, 맞아요. 오늘 장이 마이너스 3.3% 코스닥이 3%나 넘게 밀렸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행 관련주도 다 괜찮았고요. 그다음 여행 관련주를 나는 하기에는 조금 너무 급등락이 너무 심하다 하신 분은 호텔신라나 이런 면세점 관련주 한번 보세요. 오늘 버텼어요 다. 관련주 다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버티는 종목들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다. 이걸 좀 감안하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괜찮게 보자. 그리고 화장품 관련 마스크 해제가 조금 미뤄지긴 했는데 맞아요. 마스크 관련주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화장품 관련주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화장품을 저가로 좀 메리트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있다. 자,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안 좋은 코스맥스 같은 거 안 좋거든요 오늘. 그래서 네. 화장품 관련 지금 당장은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 예,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한번 봐보자. 예,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를 노란톡방에 지금 현재 끌고 가고 있는 게 무려 3개나 됩니다. 오, 3개가 예. 많이 되네요. 오늘 한마디로 어떻겠습니까? 지수 밀렸지만 딱히 안 버텨줬죠. 밀렸어요. 예, 딱히 안 밀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시장 대응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니까 자세한 거 한번 뒤에서 좀 자세하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아도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했더라면 이 밀리는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 주는데요. 나도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과 한 주간의 동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란톡방에서 이슈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히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보유 종목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호텔신라 그리고 TKG 휴캠스, GS 등이 배당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선방을 했습니다. 이 노란톡 메신저의 주요 내용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노란톡의 이제 주요 내용을 제가 톡방을 보면서 얘기 드리긴 좀 그래요. 왜요? 거기에 오늘의 히든 종목이 여러 그래요? 번 언급돼 있어서 제가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오늘 히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련주가 뭐예요? 관련주인데 배당입니다. 배당이에요. 일단 배당 그냥 그냥 배당 잘 받는다. 그냥 그 종목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자세히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 네. 거고.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제 끌고 가온 종목들 한번 잘 보세요. 자 먼저 서진 시스템입니다. 자 서진 시스템인데 제가 이거를 12월 14일 날 얘기 드렸고 12월 14일 날 오늘 시초가로 사자 해가지고 얘기 드렸는데 서진 시스템 5G 통신 장비죠. 5G 통신 장비도 지금 현재 버틴 종목들은 강해요. 버틴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오늘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텼고요. 저 밑에 덱스터가 있죠, 여러분. 덱스터. 덱스터 여기 써 있죠. 자 이거 그냥 매도해 버렸다. 이날 같이 얘기했다가 덱스터는 아바타 2 보자마자 그냥 매도했다. 바로 이렇게. 칼같이 그냥. 자 그다음 뉴입니다. 뉴가 한동안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뉴가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좀 소폭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뉴 같은 종목도 제가 11월 5일 날 좀 얘기를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파마리서치입니다. 11월 22일 날 제가 의료기 관련주, 자 이거 리오프닝 관련주다. 이게 리주란 콘주란 이거 자 보톨림 톡신까지 하고 있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 괜찮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면서 노란톡 메시저 이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파마리서치인데 이 파마리서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표가를 어제 도달했어요. 수익 실현 완료. 계속 수익 실현 그러면 완료입니다. 보유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 매도죠. 매도요. 네, 매도죠. 오늘 매도했더니 어제 매도했더니 바로 오늘 바락. 네, 오늘 바로 타이밍이 바락. 좋았네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매도했을 때 떨어지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자, 그다음 이게 이상한 신보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상한 신보인데 네. 지금 좀 잘렸는데 자 대한광통신 역시 좀 얘기 드렸는데 자 대한광통신 역시 5% 반등하면서 오늘 조금 밀리게 된 대한광통신은 충분히 우리가 추가로 볼 수 있다. 예, 대한광통신도 5G 통신장비 관련주인데 광섬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광섬유하는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유럽 가스, 그러니까 광섬유의 원료를 가스로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태가 다 안 좋아서 광섬유하는 회사들이 3달러까지 광섬유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못 버티고 다 망했어요. 다 망해가지고 대한광통신 혼자 독주다 이제. 시원하게 다 망했다.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 광섬유 수요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수요 맞추기도 힘들고 미국의 코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광섬유 광케이블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수주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낚기내 못해가지고 이제 차라리 수주고 들어오면 다른 데 찾으세요. 다른 데 이제 대한광통신이라고 그쪽으로 가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다 지금 현재. 그래서 대한광통신을 현재 그때 얘기 드렸고 요것도 현재 상승한 다음에 오늘 싹 약간 반납을 했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볼게요.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자, 서진 시스템은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서 매수를 한 상태인데 오늘 좀 밀렸어요. 근데 많이 올랐네요.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밀린 부분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이게 나머지 5G 통신 장비도 좀 세게 밀렸는데 보시면은 서진 시스템 말고도 HFR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밀었다가 다시 좀 밑꼬리 달았거든요. 그만큼 5G 통신 장비 강하다는 얘기예요, 매수세가. 그래서 저는 서진 시스템도 충분히 대장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러분한테 아주 행복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종목 바로 파마리서치. 자,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종목으로 드렸던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아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가가 7,500원이었어요. 어제 정확히 78,000원까지 찍었어요. 어제 78,000원까지 찍었고 언제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까 날짜가 써졌죠? 네. 날짜가 파마리서치가 11월 22일. 11월 22일이면요.
요날 매수해서 목표가 75,000원을 장을 찍고 오늘 시원하게 4% 빠졌다. 네, 시원하게 4% 빠졌다. 그래서 아마 이게 추가로는 다시 매수 기회를 한 번 더 줄 거다. 왜냐하면 기간의 매수세는 살아 있습니다. 계속 살아 있고요. 기간 매수 계속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있냐면 대한광통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한광통신을 보시면은 자, 어제 5%가 급등했는데 어제 7%까지 올랐다가 5%까지 급등했는데 오늘 다시 한 4% 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대한광통신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가격대하고 지금 가격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매수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이 방송 보고 그냥 월요일날 대한광통신을 매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뒤에 전략을 아셔야죠. 그쵸. 그 전략을 알아야지만 대응을 할 수 단지 있잖아요. 매수만 하면 뭐예요? 내가 매수만 하면 뭐합니까? 그 목표가도 모르고. 매수하는 건요 정말 다 잘해요. 다 잘합니다. 파는 게 문제지. 어떻게 파는 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매수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충분히 요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유인데, 네. 자, 유입니다. 자, 유가 매수하자마자 좀 밀렸어요. 제가 영화 올빼미를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또 리뷰 간략하게 영화 올빼미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저게 바로 인조지. 인조를 너무 좋게 영화 남한선 보면 인조가 좀 괜찮게 나와요. 박해일 씨가 너무 연기 잘해가지고. 근데 인조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조가 정말 그 우리나라 역사상 3대 암군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암군. 나라 말아먹은 암군 중에 한 분인데 그분에 대한 그 인조에 대한 그 설명을 정말 너무 잘해놨다. 올빼미가. 영화 올빼미가 너무 잘해서 인조가 자기 아들 소현세자를 독살하는 그거를 이제 영화로 한 건데 이게 지금 올빼미 한 다음에 살짝 밀렸어요. 네. 그래서 막 톡방에서 이거 손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막 얘기 많았었어요. 근데 보세요. 바로 그냥 돌리잖아요. 물론 오늘 좀 밀렸습니다. 오늘 좀 밀렸는데 아직 현재 매수가 위고요. 자, 유 같은 경우는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콘텐츠리 중하고 몇 군데가 좀 아주 그냥 끈끈하게 돼 있어요. 네. A스토리랑. 네. 근데 유도 좋은 제작사고 많은 걸 마음에 안 들었고 영화 보면 뉴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고회사예요. 고회사. 근데 그 회사인데 이 드라마도 잘 제작하고 영화도 제작하는 이 회사가 서로 이렇게 파트너가 할 만한 곳이 없었는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다시 뭐 합니까? 우리나라 컨텐츠 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그쵸. 그래서 유가 지금 디즈니 플러스랑 지금 다 협의하고 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가 충분히 이제 드라마로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유도 충분히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이렇게 노란 톡방 안에서 한 주간의 동향 얘기해 주셨습니다. 매수 타이밍까지 알고 싶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이 매수 타이밍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시황 이슈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에 방문해서 의회 연설까지 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한편 러시아는 다시 한번 핵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도 한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황으로 알아보는 투자 아이디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황은요. 네. 겨울이잖아요. 안 싸울 것 같죠?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동부에서 지금 근데 치열하게 또 교전 중인데 러시아 대통령께서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휴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열심히 그 공산당이 그 이거 믿으면 안 프로파간다를 되나요? 프로파간다라고 해요. 네. 그거를 프로파간다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네. 믿으면 안 돼요. 공산당은 앞에서는 딴짓하고 뒤에서는 다른 거 하고 있고, 그 공산당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공산당은 애초에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게 맞다. 지금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부에서는 좀 치열하게 교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바흐무트 공략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나머지 전선에서 소강 상태예요. 나머지 전선 소강 상태인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왕 겨울이 된 거 밀어붙이자 아니면 후방을 좀 든든히 한 다음에 밀어붙이냐에 대한 갈림길에 있어요. 갈림길에 있는데 이 겨울에 왜 밀어붙여야 되냐? 우크라이나가 땅이 얼었을 때 밀어붙여야 이 크림반도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사실 공세를 2월 초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월 말 2월 초로 공세를 지금 보고 있고 러시아는 최대한 공세를 늦추겠다. 제가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군인이 없어요. 지금 러시아 CF를 보잖아요. 네. 제가 러시아 CF도 봐요. 왜냐?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위해서 제가 러시아 국영 TV CF를 보고 있는데 네. 뭐 어떤 게 나오냐면 딱 이제 러시아 아주머니 분들이 네. 러시아 아주머니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밥 메고 계시는 그 러시아 전문분들 말고 러시아 아주머니 분들이 길 지나가다가 러시아 청년들이 딱 있으니까 전쟁에 지원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러시아 청년들이 차를 타고 얼른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딱 쓰러졌거든요. 쓰러졌는데 뒤에 어서 어떤 러시아 남자 한 3명이 젊은 남자 3명이 그 여자분을 부축하면서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 아주머니들 뭐라고 하냐? 진짜 남자는 저기 있네. 예. 전쟁 빨리 해라. 빨리 참전해라. 즉 군인이 없어요, 러시아 지금. 군인이 없어요. 오죽에나 지금 징병이 안 되니까 그런 CF까지 만들게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런 CF까지 만들 정도니까.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극비리의 미국 의회 및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차로 폴란드에 간 다음에 폴란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비행기가 아니라 전투기를 타고 갔죠. 군용 수송기, 미국의 군용 수송기를 타고 백악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일단 연설을 딱 했어요. 그 미국 의회 사람들이 끝날 때마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다 치는데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도와주기 싫다가도 젤렌스키 대통령 저 연설 듣고 도와주겠구나. 그 정도로. 사실 미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국민 한 명도 안 다쳐. 러시아 안 그래도 발목 잡고 싶었는데 러시아 한번 제대로 걸렸죠. 러시아는 전쟁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있죠. 미국은 이번에 러시아가 이번 기회에 한번 밟아서 한 30년 동안 못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미국은 러시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끝나고 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가 그 영상을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노아톡방 오시면 제가 올려놓을 텐데 우크라이나 국기에다가 참전 군인들의 사인을 해가지고 딱 미국 의회에서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네이시 펠로시 하원 의장인데 하원 의장한테 딱 하원 의장이랑 딱 들고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하다. 자, 저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 정말 영웅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번 방문 때 게임 체인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즉 요거는 공격용은 아니에요. 방어용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사일 쏘면 다 요격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고 자 러시아가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다시 한번 핵미사일 위협을 했습니다. 너네 진짜 이렇게 할 거면 내가 진짜 핵을 쏜다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뭐라 했냐.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시기를 좀 앞당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요거는 그냥 서로 그냥 심리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푸틴은 지금 외교적 평화 협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시작은 마음대로 해도 끝은 마음대로 못 내요. 푸틴이 자기 마음대로 시작은 했지만 누가 협상한대요? 젤렌스키는 지금 크림반도 되찾기 전까지는 협상 절대 안 한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크림반도를 딱 가져가는 순간 흑해는 러시아가 아예 못 가요. 흑해가 못 가면 터키가 되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터키가 되게 중요해졌다가 전략적 요충지였다가 터키가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가 줄어들어요. 지금 터키가 지금 독재 국가거든요. 터키를 좀 견제할 수 있다 또 이번 기회에. 자 그런 상황이 또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여기서 종전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러시아의 의지가 종전 쪽에 몰려 있다 지금.
왜냐하면 더 이상 싸우기 싫어요. 더 싸웠다가는 자 보세요. 여기서 끝나야 크림반도 지키고 동부 일부 뺏었다가 오고 승리했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러시아가. 이게 무슨 승리예요? 정신 승리. 예, 정신 승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정신 승리라도 하려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크림반도 뺏기는 순간 정신 승리도 이제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푸틴은 어떻게든 전쟁을 여기서 끝내고 싶어 합니다. 자, 유가 에너지 관련주. 자, 유가 에너지 관련주 조금 반등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관망하자. 자, 농산물 곡물 관련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접근 금지하자. 자, 이거 농산물 곡물 이게 실제 얘기인데요.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하면서 아르헨티나 곡물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진짜예요. 진짜 분석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아르헨티나 이 곡창지대가 엄청 유명한 곡창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대 곡창지대인데 여기가 이제 곡물 농산물. 예. 하여튼 아르헨티나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월드컵으로 이 나라가 바뀐 나라니까 뭐 네, 대단합니다. 네. 일단 그리고 방산주. 자, 방산주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로 우리가 좀 보자. 추가로. 자, 폴란드가 제가 폴란드 언론 기사도 봐요. 많이 보시네요. 폴란드 언론 기사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한국이랑 이렇게 한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우리가 오버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걸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다. 폴란드가 이걸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왜 돈을 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돈을 벌 생각을 하나요? 미국은 지금 무기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미국 생산량 못 맞춰요. 그 미국은 무기만 팔기만 팔지 유지비가 더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랑 호환이 되는 나토 국가, 나토의 그 기준에 맞는 무기를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네. 우리나라는 낫길도 잘 맞추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생산한 건 물론 초반에는 받다가 나중에는 폴란드에서 이걸 생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생산한다? 지네만 쓰려고? 아니에요. 동유럽, 유럽 국가한테 지네가 수출하려고. 그러면서 한국한테 우리 같이 수출할까?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폴란드는 뭐냐? 폴란드가 우리나라하고 좀 역사가 좀 닮아 있어요. 왜냐? 진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막 폴란드는 독일이 점령했다가 소련이 점령했다가 이게 무한반복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보세요. 중국한테 당해. 일본한테 당해. 중국한테 또 당해. 일본한테 당해.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식민지로 있었다가 폴란드도 식민지로 있었죠. 독일 식민지로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뭔가 좀 해볼라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죠. 폴란드가 또 진짜 폴란드가 진짜 근데 투쟁심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3.1운동 우리나라 3.1운동처럼 폴란드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거의 지려고 할 때 독일이 거의 지려고 할 때 소련군이 독일 코앞까지 가고 있었어요.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폴란드의 내부에 있는 레지스탕스가 모여가지고 다 일제히 봉기하자 해가지고 봉기를 왜냐하면 폴란드가 소련이 해방시켜주면 소련 산하에 있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해서 소련군이 올 때쯤 해가지고 자기들이 봉기를 했는데 소련군이 어떻게 했냐? 안 갔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폴란드 그 30만 명이 봉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30만 명이 다 죽었어요. 바르샤바가 거의 초토화했죠. 그래서 폴란드인 마음속에는 독일도 정말 미운데 소련도 너무 밉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우리나라의 마음이다. 일본과 중국이 약간 그런 약간 저는 그 마음 폴란드 국민의 마음을 전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폴란드가 단순히 자기네 무기만 계산한 거 아니다. 동유럽 국가도 유럽 국가도 최소 이번에 독일 장갑차 이번에 또 결함 나가지고 끝났거든요 완전히. 독일 장갑차 이번에 결함 나가지고 인도 중단됐어요. 그 납기가 중단됐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쓸 수밖에 없다 이제 다. 그러면 그 전진 기지가 폴란드다. 자 그러면 계속 로열티 수치를 받을 건데 그러면 방산주 요 3개 말고 한 더 있다.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오셨나요? 그게 바로 히든 종목이다. 최근에 이 종목은요 주가가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다. 저는 이 종목은 또 심지어 또 배당도 나쁘지 않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제가 올려드릴 텐데 공략하기 아주 좋다. 제가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환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방산주로 히든 종목을 주셨는데요. 배당까지 나쁘지 않으니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가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 만에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를 할 거라고 했는데요. 금투세 2년 유예와 대주주 양도세 유지 시장에 대해서 논란이 최근 시장에 많습니다. 특히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이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빼먹은 게 있어. 잠깐 요거 하나만 그것도 빼먹으셨나요? 보면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 있잖아요. 내년에 전쟁이 저는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지가 안 돼요. 전선 유지가 안 돼서 내년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럼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 자, 현대건설기계 TYM 우리 지금 공략 중이에요. 이미. 맞아요. 이미 공략 중이고요. 이미 현재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인데 계속 유지할 거고요. 수익 실현 시점은 노란톡방에서 진행할 거고요. 자, 이 밑에 차트 보이시죠? 요게 지금 제가 얘기한 방산주예요. 아까 여기 나온 요 방산주. 네, 콜라 히든 종목의 방산주. 히든 종목 방산주 주가가 최근 주가예요, 지금 여러분. 네. 예,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 이거 올해 한 6%, 7% 줍니다, 거의. 자, 보시면 이 종목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금투세와 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고구마 10개 먹은 얘기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국회의원분들이랑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어떤 국민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도대체 누가 좋다는 거지? 저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근데 국민 중에 9명은 반대래요. 근데 국민의 뜻이래.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만 지지하는 국민의 뜻인 거예요. 그 한 명이 바로 그분이군요. 그 자기들만, 그냥 그 몇 명이 국민인 거야. 나머지 국민은 보이지도 않는 거야, 이거는. 자, 이거 대주주 양도세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이제 법안이 이제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본회의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합의가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네. 예산 처리가 되니까. 자,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금융투자소득과세, 과세입니다. 과제 제가 오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025년까지 2년 유예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금융으로 투자를 했어? 근데 수익이 났네? 그럼 세금 내. 저는 이거 내는 거 오케이예요. 네. 예, 돈 버는 데는 무조건 세금이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그럼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돈 벌었는데 세금 안 내겠다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예, 돈을 벌었잖아요.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거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겠다. 이게 왜 2년 유예됐냐? 가상자산 때문에요. 가상화폐 때문에. 가상화폐까지 같이 엮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년 유예됐다. 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 0.23%, 0.20%, 0.18%, 최종 0.15%까지 인하하겠다. 증권거래세 인하하는 거 뭐 저는 반반입니다. 왜냐?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자, 금융투자 소득과 과세가 들어가요. 네. 근데 증권거래세 또 받아요. 이거 이중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아요. 이중과세잖아요. 거래할 때도 세금 내고 돈 벌었으니까 또 세금 내고. 원래니까 그렇죠. 난 돈 벌었는데 거래할 때 세금을 이미 냈는데 그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낮춘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금융투자 소득과세를 좀 높이든지 증권거래세율은 어느 정도 낮추되 저는 이 이상 낮추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가세는요.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세는 전 국민이 다 내는 돈이죠. 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내는 돈입니다. 근데 그거는 세금을 모두 다 똑같이 내란 말이에요. 그거 똑같이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절대 틀리죠. 왜냐?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야죠. 왜냐? 많이 번 사람이 지킬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고 사회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지킬 게 많은 사람은 당연히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증권거래세율을 낮춘다는 건 뭐냐면 모두 다 내는 세금을 낮춰주는 거란 말이야. 모두 다 내는 세금을 낮춰주는 거고 돈 번 사람이 많이 내겠다. 그럼 이 과세의 방향은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낮추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금융투자소득과세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더 낮추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이걸 낮추면 금융투자소득과세를 높일 거거든요. 더.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세금 내는 건 당연하다. 자, 이게 대주주 양도세의 문제입니다. 요까지는 괜찮아요. 요까지는 대로 흘러갔어요. 근데 대주주 양도세인데 왜 대주주 양도세지? 자, 생각해 보세요.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지면 대주주입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에 집 한 채 있으신 분들이 다 대주주라는 뜻 아닌가요? 서울에 집 한 채도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사요. 10억이면. 아, 그렇죠. 네, 서울에 집 한 채 어디 살 수 있습니까? 세금 내고 하면 없어요. 네. 시가 아무리 떨어졌다고 그래도. 자, 한 종목에 10억 원 주식을 가지면 근데 문제는 한 종목이란 거죠. 한 종목당. 네. 내가 100종목 있는데 1억씩 갖고 있어요. 절대 세금 안 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보세요. 내가 종목 100개 있어요. 네. 근데 100억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세금 한 푼도 안 내는데 내가 한 종목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라 그래서 한 종목을 진짜 올인했어요. 네. 근데 10억이에요. 근데 세금 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일단 이게 첫 번째 말이 안 된다. 그리고 10억 원인데 왜 대주주예요? 여러분 대주주 이거 오해하기 딱 좋아요. 10억 원이면요. 삼성전자 티도 안 나요. 여러분 삼성전자 소액주주권 행사하려면 얼마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10조 원 정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한 10조 정도는 갖고 있어야 삼성전자 주총 가서 소액주주권 행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10억밖에 없는데 무슨 대주주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잘못됐어요. 이 세목이 잘못됐어요 이게.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0억 원 양도세라든지. 아니 누가 보면 오해하잖아요. 세금 내는 게 마치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너 대주주니까 세금 내야 돼. 이렇게 오해한다니까요. 이렇게 오해하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세금 내는 사람을 왜 대주주인 양 너는 무조건 세금 내야 되는 양 사회적인 적인 양 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네. 일단 바꾸자. 일단 세목을 바꾸자. 자, 그다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무슨 석기 시대도 아니고 무슨 연좌제입니까? 이게 개인이 아니에요. 가족 합산. 가족 합산입니다. 제 주변 사람도 보잖아요. 제 주변 사람 보면 제 친구 보면요. 저 주식 한대요. 저한테 알려달라는데 제가 알릴 수는 없고 법적으로 제가 알릴 수 없기 그쵸. 때문에. 그럼 너 주식해? 열심히 해. 근데 손실 났대요. 그럼 어떡하냐. 너네 와이프가 잘 알아? 근데 우리 와이프 나 주식 투자한지 몰라. 대부분 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다 대부분 모르죠. 다 이래요. 알려주기 싫어요. 예, 그냥 몰래 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이거 가족 합산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식 투자한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가족도 보이면은 설날 때 보이잖아요, 다들. 사실 나 주식 투자했어. 자, 주식 투자한 사람 손. 그러면 손 들어요. 자,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손.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게 맞나요? 그게 왜 가족 합산을 왜 해요, 이걸? 물론 가족 명의로 나눠서 할까 봐 그래요. 그럼 가족 합산할 거면 100억으로 올리든지 50억으로 올리든지 한 가족이 10억은 좀 너무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게 또 대주주래. 아니 가족 전체가 좋겠습니다. 이거 세금 내신 분들 너무 좋겠어요. 10억밖에 없는데 대주주래. 대주주니까. 누가 보면 재벌인 줄 알아요. 재벌집인 줄 알아. 누가 보면. 자, 그래서 세금이 이거 너무 잘못됐다. 물론 올해 이 세금을 낼 사람 많이 없습니다. 이게 양도 차익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수익 낸 거에 20%를 내는 거예요.
수익 낸 거예요. 그 올해 수익 낸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예. 일단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거의 없죠. 물론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금의 구성이 잘못됐다. 이거 2021년, 2020년 같았으면 어마어마하게 세금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그 애는 대부분이 다 수익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근데 이거 매물 폭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매물 폭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한번 보자면은, 자, 대표적으로 오른 종목을 보시면 돼요. 떨어진 종목을 보면 안 돼요. 일단 오른 종목이 세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면 오른 종목이 세금이 나올 거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 27일 날까지 27일 날까지 팔아야 돼요. 한 종목당 10억 언더로 맞춰야 되니까. 자, 27일 날까지 팔아야 되는데 27일 날까지 그러면 23, 26, 27일 날 매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네. 그럼 23, 26, 27에는 새로 신규 매수할 건 뭘 해야 됩니까? 올해 수익이 났는데 과도하게 밀리는 종목들, 납폭과대 종목들, 올해 수익이 엄청 많이 원래 오른 종목인데, 네. 그 다음에 배당주들은 버티겠죠 다. 배당 물량이 들어올 거니까. 그렇죠. 이런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되고 28일 날 뭐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이 종목을 실어서 팔았어요? 아니잖아요. 세금 때리겠다니까 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28일 날 그러니까 27일 날 팔고 28일 날 다시 사잖아요.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심지어 법이 또 이래요. 법에 문제가 많아요. 법에 문제가 너무 많아. 법에 문제가 이 정도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27일 날 팔고 28일 날 다시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이분도 23일 날, 26일 날, 27일 날 오늘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코스피 1,000억 넘게 개인이 팔았거든요. 자, 판 거 28일 날 다시 다 삽니다. 여러분 이거 못 참아요? 이거 못 참아서 지수 폭락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지금 몇몇 그 약간 보수 언론사들은 막 지수 대폭 나간다, 뭐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심지어 나라 망한다의 논조예요. 근데 그 3일 빼고 다시 다 올라요, 다시 다 오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서 밀리면 뭐다? 기회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목이나 혹은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배당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아까 히든 종목으로도 배당주 관련해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배당 관련 투자 시 유의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 성향이 높아야 돼요. 그 회사가 배당에 진심해야 돼요. 네. 삼성전자 보세요. 배당에 완전히 진심이 아니었다가 이제 상속세 내야 되니까 배당이 진심인 거예요. 과연 이 회사가 원래 배당이 진심이었겠습니까? 원래 진심이 아니다라는 거. 자, 올해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한 종목 보셔야 되고 현 주가가 배당 수익률로 금리와 비교해 보셔서 금리보다 높은 종목 위주로 하셔야 되겠죠. 27일 날까지 사야 됩니다. 27일 날 사서 28일 넘어가야 돼요. 28일 날 배당 낙입니다. 자, 공매도가 심한 종목은 27일 날까지 일단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왜냐? 배당 때문에 공매도 종목들이 공매도 하는 것들이 27일 날까지는 공매도가 많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27일이 지나면 다시 공매도 또 나옵니다. 그럼 종목 뭐 봐야 되냐? 지주사, 은행주 지금 현재 신한지주 올해 순이익 사상 최대 5조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지주사나 은행주를 보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싶은 종목은 약간 지주사,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현재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화학주 중엔 역대 최고입니다. 근데 이 회사 제일 좋은 건 탄소 배출권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8천억인데 탄소 배출권이 1조 원 갖고 있어요. 이 종목 자 노란통 메시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 배당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따라 히든 종목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히든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모든 것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첫 번째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두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황, 세 번째 금투세, 양도세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 배당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는 오늘 방송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으로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